얼마 전에 보니까 주진우 의원이 전환길 쌤 응원한다는 글을 좀 올리셨더라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이제 부정선거를 놓고 음모론이라고 여전히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게 대통령까지도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따져봐야 될 이슈다라고 말을 하는 분들이 있어서 주진우 의원은 법률가시니까 생각이 좀 궁금하더라고요.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전환길 선생님을 응원합니다. 첫 번째는 전환길 선생님 영상을 보시면은요. 이 부정선거론을 자꾸 뭐 음모론처럼 다 이제 묶어서 말씀하시는데 지금 부정선거가 있었다라고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그 부정선거는 확정 판결도 없었고 뭐 수사 결과도 나온 것도 없는데 누가 부정선거를 확정적으로 부정선거가 있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근데 시스템의 미비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국정원에서 선관위를 해킹 시도를 화이트 해킹처럼 한번 해본 거죠. 한번 그 북한의 해킹 공격에 대비해서 한번 점검을 해본 겁니다. 근데 그 해킹에서 뚫렸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서버나 이런 보안 체계에 대해서 국정원이 더 이게 완비할 수 있도록 그것을 오픈하고 필요한 검사도 받고 보안 검사까지 다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선관위가 거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선거에 대해서 다 그 의문이 제기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선관위 입장에서 선관위도 무소불위가 아닙니다. 국민들의 혈세로 운영되는 기관이에요. 그러면 보다 친절하게 그리고 조그만 문제가 있더라도 그 문제점을 더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그 국민들의 의혹이 더 커져 버린 거예요. 예전 대비로. 그러니까 그것은 저는 선관위 책임론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하고 전환길 선생님의 주장도 앞으로 이런 의혹이 안 생기도록 더 좋은 방법을 찾아서 해달라는 게 기본 주장이고요. 어떤 경우에도 민주당이란 공당이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데 일반 시민이 이렇게 함부로 고발하면 안 됩니다. 누가 아니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이 국민들 고발하라고 국민 세금 줬습니까? 저는 전환길 선생님을 한 번도 뵙지 못한 분이지만 본인의 소신을 누구나 얘기할 수 있고 그 소신이 자기 뜻에 안 맞는다라고 해서 공당인 민주당이 국민 세금으로 사이트 만들어가지고 그 사이트에 신고 같은 거 받아서 본인들 지지자들한테 그렇게 해서 함부로 막 고발을 남발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거야말로 자유민주주의를 너무나 위협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전환길 선생님 응원하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요 질문 하나만 드리고 싶은데요. 오늘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그리고 나경원 의원까지 대통령 접견을 하러 가잖아요. 근데 당내에서는 좀 젊은 의원들을 중심으로 왜 가느냐라는 비판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요 말적인데 간단히만 부정 하나만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건 못 드린 게 있는데 그 김어준 씨가 다큐멘터리 찍은 거 국민들도 아실 겁니다.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을 선거로 이겼을 때 문재인 후보를 그때 부정선거 관련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서 영화에 제작까지 했어요. 영화관에 상영을 했는데 그때 했던 선거의 미비점에 대한 지적들이 지금 현재 그 부정선거와 관련돼서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들 주장과 거의 일맥상통해요. 저는 그 점에 있어서 민주당이 전환길 선생님 고발할 거라면 김어준 씨부터 같이 고발하라는 얘기를 꼭 하고 싶고요. 2012년 대선 때 나왔던 김어준 씨가 만든 다큐멘터리의 어떤 논리가 지금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논리랑 다 똑같은 거군요. 그럼요. 그때도 해킹 주장을 했어요. 뭔가 그 부정선거 선거 개표기에 대해서 해킹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그 선거 개표기 하는 상황에서 표를 분류하고 미분류하는 표가 서로 달랐는데 거기에 대해서 확률적으로 미분류 표에 대해서는 너무 박근혜 대통령 쪽 표가 너무 많이 나왔다. 확률적으로. 이것은 뭐 번개가 2번 맞을 확률이다. 뭐 이런 식의 주장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 주장하고 일맥상통하는 것이고 지금은 민주당이나 뭐 김어준 씨 같은 경우는 부정선거 얘기하면 완전 극우다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씌우는데 예전에 본인들이 했던 주장이네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런 주장도 했어요. 심지어 아니 개표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방송에 개표가 먼저 반영된다든지 전국에 이상했던 사례가 2,500개라고 했습니다. 그 사례들이 자기들이 4년에 걸쳐 수집을 했나 봐요. 그래서 저도 되게 공들여서 많이 만든 뭐 거의 1시간 넘는 다큐멘터리입니다. 근데
그런 주장이 지금에 대비를 해보면 이 선거 시스템이 완전하지 않다라는 그 문제 제기는 똑같은 것이거든요. 네. 논리도 똑같아요. 예. 근데 누구는 고발당하고 누구는 구구라고 손가락질합니까? 저는 그게 잘못됐다라고 생각하고 네. 저는 대통령을 접견하는 문제는 현재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최초로 구속돼 있는 상황이고 또 권성동 대표나 권영세 비대위원장도 예전부터 인연이 계신 분이고 또 이게 무슨 당론으로 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분들의 선택으로 그렇게 가시는 것에 대해서 특별히 말씀드릴 의견은 없고요. 네. 가실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근데 주진우 의원을 보니까 또 이 얘기는 안 여쭤볼 수 없어가지고요. 네네. 이재명 대표 재판 얘기 좀 짧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항소심 선고가 네. 뭐 3월 중순쯤 나올 것 같다라고 예상을 하셨어요. 근데 네. 주진우 의원이 워낙 좀 쪽집게로 잘 맞추시니까 네. 뭐 어떤 근거로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걸까요? 그 재판부가 변론 종결기일을 2월 26일로 예정을 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달 말이네요. 네, 네, 네. 그래서 굉장히 이제 법대로 이미 3개월을 2월 15일에 이제 선고까지 했어야 3개월인데 어떻게 보면은 그 우편 같은 거를 이재명 대표가 받지 않으면서 네. 사실은 미뤄진 거예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을 최대한 지키겠다라는 의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재판을 하기로 했고 그래서 2월 26일에 종결하겠다라고 했어요. 근데 제가 이재명 대표 측 변호인들이 제기한 증거 신청을 보니까 좀 객관적인 설득력이 없습니다. 옛날에 불렀던 증인을 다시 불러본다든지 네.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불러보겠다고 했거든요. 그만큼 증인이 없는 거예요. 네. 새로 부를 증인이 없으니 성남시장에 시장 시절에 있었던 국토부와 백현동 옹벽 아파트 인허가를 누가 내줬느냐의 문제에 있어서 네. 현재의 후임 경기도지사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네. 그런 사람까지 증인 신청했다는 게 증인 신청이 궁색하고 그러면 재판부 입장에서 이건 증인 신청을 기각할 수 있겠다. 네. 충분하죠. 적법 절차상으로도. 예. 그리고 이 되게 꼼수인 것이 백현동 옹벽 아파트의 로비스트로 75억을 받은 그 김인섭 씨가 네.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았어요. 당연히 이재명 대표한테 불리한 재판 기록이거든요. 거기서 혹시 유리한 공문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거를 찾아보겠다라고 했어요. 네. 근데 그 기록도 방대하거니와 그 공문을 찾는다 한들 이때까지 쟁점되는 공문들은 전수조사를 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시간 끌기용이고 그 재판은 이재명 대표한테 불리한 재판일 뿐더러 이미 대법원 판결 확정까지 냈기 때문에 기록을 안 보더라도 판결문에 사실관계가 확정된 사실관계가 나와 있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기록을 볼 수가 없어서 저는 이재명 대표 측에서 아마 다음 재판에 또 다른 카드를 몇 개 가지고 나올 거예요. 그러면 뭐 일주일에 지금 현재 한 번 재판을 잡고 있는데 특별기일 같은 걸 잡아서 이재명 대표 측이 너무 무리한 주장을 하면 재판을 일주일에 한 번 하고 두 번 하면 됩니다. 그러면 2월 26일이면 이제 변론이 종결되게 되고요. 네. 재판부가 이미 예고한 대로 26일에 종결이 되면 보통 2주쯤 뒤에 판결 선고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3월 중순에 저는 선고될 것이라고 그 부분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뭔가 이재명 대표 측이 전략을 쓸 것 같으면 주진우 의원이 또 발빠르게 캐치를 하시지 않을까 싶은데 열심히 지켜보겠습니다.